로그 함수 보실게요. 71페이지고요. 해보자. 얘들아, 일단 지수 함수를 한번 리뷰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리뷰를 한번 해볼게. 보시면 지수 함수는 x에 대한 y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를 나타내는 거라 y는 a의 x제곱 이걸 지수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수에 넣는 값이 정의역이고 그죠? 그리고 그 정의역에 따라 나오는 y를 치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수함수의 형태 중에서 밑의 조건이 중요했고 인양수,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보면 A가 1보다 큰, 밑의 조건이 1보다 큰 상황에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려지냐면 지금 민건이가 아직 이걸 안 배웠지만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더 좋아요. 요렇게요. y는 a의 x제곱인데 이때 밑 a는 1보다 클 때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짝 구부러졌지만 얘는 x축에 닿을 듯 말 듯하게 가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럼 요 점이 뭐냐? x에 0을 대입했을 때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a의 0제곱이잖아요. a의 0제곱은 항상 1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1을 무조건 지나요. 0,1을. 그럼 y는 a의 x제곱인데 이번에는 감소함수일 때. 감소함수라는 표현도 그냥 익숙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밑의 조건이 0과 1 사이일 때고 감소함수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x축에 닿지는 않아요. 점근선이 x축인 거죠. 그죠? 그래서 너도 0,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납니다.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그럼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놓고 보았을 때 얘들아 로그 함수를 얘기를 해볼 건데 로그 함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 지수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x라고 하는 지수를 구하기 위해 로그를 사용할 거야. x는 로그 y의 a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때 내가 x라고 하는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라는 수단을 사용했는데 x랑 y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바꿔서 y는 로그 x의 a로 바뀌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랑 y라고 두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렇게 안 갈게. 여기를 선생님 잘못 썼죠. 얘들아. a의 y잖아. 그지? 로그 a의 y고 x랑 y랑 바꾸는 형태가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y는 로그 a의 x다. 이게 로그 함수 꼴이야. 아 그럼 잘 봐 얘들아. 지금 나는 요 양수인 지수함수를 한번 데려올게. 양수인 지수함수를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거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만 얘기할 거야. 실수 전체 집합 아니고 양의 실수 전체 집합. 내가 지금 요렇게 지수를 구하려고 로그를 사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 줬냐면 x랑 y를 뒤집어 줬어요. x, y의 자리를 바꿨어요. x와 y 자리를 바꿨어요. 맞아요? 그럼 x랑 y 자리를 바꿨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y는 x 대칭했어요 이 말이에요. x, y를 자리 바꿨다는 건 y는 x 대칭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y는 x 대칭이랑 똑같은 뜻을 가진 게 수하에서 배웠는데 이 y는 x의 대칭이랑 똑같은 뜻은 다른 말로 역함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역함수는 어느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냐면 1대1 대응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전제를 깔았던 게 뭐야?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을 왜요, 선생님? 얘가 지금 y값은 양수에서 쪽밖에 안 그려지잖아. 이걸 실수 전체라고 해버리면 음수 쪽에선 그래프가 안 그려져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한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야.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이게 y는 x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요 점의 좌표가 아까 0,1이라고 그랬어. x에 0을 집어넣으면 y가 1이니까.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무조건 얘는 1,0이라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고 이 그래프의 점들을, 무수히 많은 점들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잖아?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게 로그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야. 알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하얀색 그래프, 얘들아,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증가함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증가함수인 이유는 밑 a가 1보다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로그 함수도 요 함수의 그래프는 로그 a의 x꼴이라고 나타나져 있는 그래프의 식인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럼 어떻게 증가함수야? 함수가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함수값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징은 뭡니까? 지수함수를 그렸을 때는 y는 양수였고 x는 모든 실수였지. 근데 내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가 아니라 양수인 집합에서만 역함수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x는 양수만 가능해요. 얘가 x로 바뀌는 거야. 그럼 y는 뭐가 돼요? y는 모든 실수가 된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요렇게 정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y는 x 대칭을 해주는 것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다 라는 겁니다. 그럼 감소함수도 한번 그려볼게요. 감소함수도 그려보면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야. 진행 방향이 이쪽인 거야. 그치? 그래서 y는 a의 x제곱꼴이고 감소함수의 형태는 너였습니다. 요 얘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y는 x 대칭을 해줄 거야. y는 x 대칭. 그래서 y는 x 직선 그리시고 y는 x 대칭. 그럼 y는 x 대칭하면 얘들아 요 0,1이었던 점은 똑같이 1,0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소해야 돼. 자, 오른쪽 진행 방향성을 보았을 때 y값이 계속 커지니까 증가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감소함수가 되려면 오른쪽 진행 방향을 갔을 때 y좌표가 감소해야 되는 형태이므로 무조건 요 점을 지나고 요 점도 지나면서 감소함수의 로그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려져요? 무조건 y는 x랑 교점이 있으니까 요 점을 지나쳐서 xy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고 너를 대칭 이렇게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얘도 마찬가지로 요걸 대칭해서 요 점으로 요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대칭되는 형태가 바로 y는 x 대칭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를 역함수를 구하면 y는 x 대칭을 하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알겠지? 모든 실수 전체 집합 아니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과 지수 함수 그래프 개형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그것만 일단 확인을 하시고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들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표준형이 매우 중요해요. 표준형. 지운다. 자, 표준형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표준형이냐? 우리가 지수함수의 표준형은 지수함수의 기본형을 놓고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기본형을 놓고 그것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여서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요. 이게 표준형이거든요.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떻게? 로그 함수의 기본형은 y는 로그 a의 x제곱이야. 이게 로그 함수야. 그럼 로그 함수의 표준형은 어떻게 되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여서 y는 로그 a의 x-p 플러스 q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점근선이 무엇인지 판단하면 돼. 점근선이 뭐냐면 봐봐. 우리 y는 로그 a의 x에서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의 로그 함수를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이거거든요. 그럼 얘의 점근선은 뭐냐? x는 죽을 때까지 0이 될 수 없어. 그럼 이 y축에 다 안다. y축에 절대 안다. 얘는 죽을 때까지 안다.
그럼 얘의 점근선은 이 그래프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냐? x는 0이 점근선인 거야.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요소는 뭐냐면 진수를 0이 되게 하지 않는 애들만 답이 되는 건 거기 때문에 이 식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p가 점근선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x는 p가 점근선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내가 지금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 이 그래프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존재해, 안 존재해? 지금 이 그래프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아. 왜? y는 죽을 때까지 작아질 거고 죽을 때까지 커질 거야. 물론 여기는 미비하게 커지겠지만 그래도 계속 증가하는 형태인 거거든. 그럼 이럴 때 로그 함수 그래프에선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문제에선 뭘 주냐면 제한된 x 범위를 줘요. 오케이? 그럼 제한된 x 범위를 줬을 때 요 점이 최소값이고 요 점이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겠어? 몰라야겠어? 그래프를 못 그리고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고등수학 상에서도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게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오늘 테스트가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테스트 오답 정리한 다음에 숙제 한번 체크합시다. 자, 몇 번을 보시냐면 73페이지에 필수예제 1번을 가보실게요. 1번. 민건아, 너는 지금 아직 지수함수를 안 배우고 지금 이거부터 배우는 거니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지수함수 다시 보충할 거라서. 혜린이는 여기 설명하고서 너 채점 해줄게. 필수예제 1번 가보실게요.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1 더하기 1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정의역은 뭐야? x값이야. x범위. 그럼 얘들아,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기본형을 평행이동 해준 거예요. 어떻게 평행이동했냐면 x축의 방향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1번에 나와 있는 로그 함수식이 된 것이다. 요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얘들아, 밑이 1보다 큰 거 아니에요? 밑이 1보다 큰 거는 뭐야?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이 증가함수인 로그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그럼 얘는 1,0을 무조건 지나면서 요렇게 그려지는 게 y는 로그 2의 x 그래프예요. 근데 요 친구를 얘들아, 요 점이 1,0이었잖아. 요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거야. 그럼 1,0이었던 점이 0,1로 바뀌고 그래프 개형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얘는 뭐야?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평행이동된 그래프더라. 그럼 얘들아, 내가 뭐라 그랬어? 진수가 0이 되게 하는 그 값이 점근선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를 0이 되게 하는 값은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점근선이야. 알겠어? 그러면 지금 선생님 그래프 조금만 수정할게. 저 점선에 닿으니까 얘는 죽을 때까지 안 닿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고 문제에서 점근선과 정의역이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정의역은요 우리 정의역에서 역자가 집합을 나타내는 거라 집합 기호로 써주셔야 돼요. 정의역은 x값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x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왜요? 점근선 왼쪽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지금 그래프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만 요 파란색 그래프가 계속 그려질 거다 이 말인 거야. 됐죠? 그쵸? 요렇게 그래프 개형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보실게요. 1번에 2번이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아 y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 그럼 이거 생각해봐. 얘는 당황하지 마시고 y는 로그 2의 x가 기본형이야. 맞아? 그럼 그 기본형을 어떤 짓을 했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야. 봐봐. 좌표 평면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짓을 해준 걸까? 그렇죠. y축 대칭을 해준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를 y축 대칭을 하였더니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식이 그려집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기본형 먼저 그려놓고서 대칭 이동하는 걸 따라 그리시면 되고, 이제 학교에서 내신 대비할 때는 문제 많이 푸니까 그땐 바로 그릴 수 있고, 얘들아. 자, 그럼 나는 좌표 평면에 y는 로그 2x부터 그려봅시다. y는 로그 2x. y는 로그 2x. 이렇게 축과 만나는 점이 있으면 무조건 표시해줘야 돼. 알았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지금 y축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1,0이었던 것이 y축 대칭이 돼서 마이너스 1,0으로 지날 것이고, 너를 y축을 기준으로 접은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이해됐어? 대칭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 점근선 궁금해요. 아, 점근선은 x는 0이에요. 왜? 마이너스 x를 0이 되게 하는 x값은 0이니까. 그럼 점근선은 x는 0이고요.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요. 정의역은 이 그래프 봐봐. x바 x는 0보다 작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 말이죠. 마이너스 x값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엔 3번 가보실게요. 3번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요거야. 아, 그럼 이것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요, 보세요. 기본형은 로그 2의 x가 기본형이죠? 근데 그 기본형을 얘들아 무슨 짓을 했을 때에 얘가 되는지 보자고.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y 대신에 좌표 평면에 a, b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y는 로그 2의 x였을 때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서 요런 꼴을 만든 거다. 요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 뭐 해준 거야? 그렇지. x축 대칭. 얘 x축 대칭했어요. 그 말인 거예요. 됐어? 그럼 x축 대칭한 식이 저거였구나 라는 얘기니까 옆에다가 한 번 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작성하시고 그래프 그립시다. 자, 기본형은 이거였어요. 요 만나는 점이 1이었어요. 얘가 y는 로그 2의 x였습니다. 그럼 이 기본형을 y축 대칭을 시켰다. 아, 미안해. x축 대칭을 시켰다. 그럼 x축 대칭은 1,0은 변함이 없어. 1,0은 그대로 갈 거고 너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다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왜? 요 점이 x축 대칭, 요 점이 x축 대칭, 요 점이 x축 대칭, 요 점이 x축 대칭. 됐어? 그럼 요게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였습니다. 자, 문제에서 점근선 물어봅니다. 변함없어요. 왜? x축 대칭 시켰으니까. 그럼 정의역 물어봅니다. 정의역 변함 있어요? 정의역 변함 없어요. x바 x는 0보다 큰 모든 실수입니다. 왜 변함 없어? x축을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이동한 부분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좀 해줘. 너무 쉽죠? 그죠? 자, 필수에서 2번 가보시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니, 원래 수업 시간이 3시 반까지가 수업 시간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3시 반에 학원이 있다는 게 말이 돼? 뭐라고? 그럼 너 내일 와. 내일 올 거야? 내일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지. 그럼 내일 5시 넘어서 와. 7시 반에 끝내줄게. 5시 넘어서? 아, 진짜, 그거는 국어학원 선생님이 너무 매너가 없는 거야. 그지? 거기 국어학원 어디야? 아씨. 매너가 없어요. 내일 5시에 오세요. 알겠죠? 자, 그럼 필수 문제 2번을 가보실게요. 필수 문제 2번. 이제 차근차근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가보십시다.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일단 평행이동한 식부터 쓰는 거야. 평행이동한 식. 그럼 봐봐. y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 y 빼기 1이라고 두고 y 빼기 1. 그리고 로그 3 쓰신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은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거야. 마치 항등식의 개념처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y는 로그 3에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한 식은. k런데 문제에서 이것을 평행이동한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어요. 너를 또다시 y축 대칭을 하고 싶어.
야, 그럼 아까 여기서 맞아. y축 대칭하는 거. 아, 미안해. y축 대칭하는 거. x 대신 뭘로? 그렇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아, 그럼 너는 y는 로그 3에 x 대신 마이너스 x 넣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쓰는 거야. 됐어? 그럼 요식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식은 y는 로그 3에 ax 플러스 b랑 같아요 라고 했어. 어? 그럼 얘랑 같은데 선생님 여기 지금 더하기 1 있는데 여긴 더하기가 없어요. 아니죠. 로그 연산을 하면 된다고. 로그 연산을 어떻게 하냐? 로그 연산을 y는 로그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건 로그 3에 3이잖아. 이렇게 두자고. 그럼 얘들아 얘는 로그 3에 3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정리하자. 너는요 로그 3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누구랑 똑같아? ax 플러스 b랑 똑같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a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 b는 얼마인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네요. a 곱하기 b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 이 얘기죠. 됐죠? 쉽습니다. 자, 예제 3번 가보실게요. 예제 3번. 그래프가 있어요.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고요. y는 로그 2x 라는 그래프. 그래서 여기가 1이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좀 더 올라가야겠다. 여기를 c라고 이렇게 줬어. 얘들아. 됐지? 그럼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찾아줘. 요 말이야. 그러면 단계별로 간다. 얘들아. 어떻게 단계별로 가느냐. 잘 봐. 여기가 1이었지. 그럼 1에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럼 여기가 뭐야? 1이죠. y는 x니까. 그럼 여기가 1이면 이렇게 1이랑 너랑 만날 거 아니야. 여기가 a야. 그럼 요 점이 요거 1번 점이라고 할게. 1번 점은 a, 1이에요. 맞아요? 그럼 a, 1이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는 로그 2의 x에 대입합니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난 지금 y 자리에 1 집어넣고 x 자리에 a를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럼 a 얼마야? 0이야? 진수가 0인 거 배웠어? 2지. 그치, 2. 이거 2.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가 2래요. 여기가 2야. 그럼 봐봐. 또 2가 또 수직으로 올라갔어. 그럼 요 점이 2,2야. 그럼 얘가 요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의 좌표를 2라고 해보면 2번은 B,2였던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 좌표가 2였고 여기 좌표가 B였으니까. 그치? 그러면 얘를 y는 로그 2의 x에 또 대입해. 그럼 뭐가 되냐? 2는 로그 2의 b입니다. 그럼 b 얼마입니까? 그렇죠. 4가 되는 거죠. 왜냐면 2의 제곱은 b였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밑의 지수는 진수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b가 4인 거예요. b는 4야. 여기가 4야. 이제 마지막 c 가자잉. 자, 그러면 4가 또 올라가. 그럼 여기가 얼마야? 4야. 왜냐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4가 요렇게 오면서 요 점을 선생님이 3이라고 해볼게요. 3번. 3번은 그럼 점의 좌표가 c,4거든요. 그죠? 그럼 그 c,4가 y는 로그 2의 x의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됩니다. 고로 4는 로그 2의 c 이렇게 돼. 그럼 c는 얼마야? 그렇지. 16. 왜? 2의 4제곱은 c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c는 16 나왔어. 그럼 문제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뭐야? A는 2였고 B는 4였고 C는 16이었어요. 정답은 22였어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되죠? 최소 그럼 필수예제 4번. 필수예제 5번까지만 할게. 얘들아. 필수예제 5번까지만 할게. 민건아, 너 오늘 영어니? 4번 보실게요. 자, 얘들아. 대소비교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2라고 하는 건 y 값이 2란 얘기거든? 아니 미안해. 얘가 지금 2라고 하는 건
밑을 2로 맞출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로그 2에 4인 거 보여요? 맞아요? 얘는 2는 로그 2에 4죠. 왜냐면 얘가 2의 제곱이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요 1번식, 2번식, 3번식을 놓고 봤을 때 1번은 로그 2의 4였고 2번은 로그 2의 5였어. 그럼 얘네 둘을 대소 비교했을 때는 내가 지금 로그 2의 x라고 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로그 2의 x라고 하는 로그 함수는 요런 그래프잖아? 그럼 로그 2의 4는 여기가 로그 2의 4야. 맞아? 그럼 로그 2의 5는 여기가 로그 2의 5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아, 그러면 로그 함수가 증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요 진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뭐야? 큰 값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7일 때, 여기가 8일 때 뭐. 그쵸? 그럼 이렇게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관건은 3번이야. 3번 봐봐. 3번은 로그 4의 24인데 너는 로그 2의 제곱에 24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얘가 지금 밑에 지수는 분수로 뛰쳐나온다고 배웠어요. 그럼 요 친구가 다시 여기로 올라가면 로그 2의 루트 24인 거 보여? 그러면 루트 24는 몇 점 얼마 얼마야? 4점 얼마 얼마야? 그지? 25는 안 됐으니까. 그럼 4점 얼마 얼마는 여기 어딘 거야? 여기가 루트 24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루트 24는 여기가 되겠죠? 아, 그러면 순서가 나왔어요. 로그 2의 4가 제일 작고 로그 2의 루트 24가 다음이고 로그 2의 5가 제일 큰 거야. 그럼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돼. 답은 문제에서 말해준 숫자대로 가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제일 큰 게 누구였어요? 로그 2의 5예요. 따라서 정답은 로그 2의 5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로그 4의 24였고요. 제일 작은 수는 2입니다. 답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숫자대로. 됐습니까? 자, 이제 4번에 2번 가보실게요. 로그 3분의 1에 4. 로그 9분의 1에 12.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 얘들아, 그럼 얘도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떤 기준형을 두고 얘기를 할 거냐면 로그 3분의 1에 x라고 하는 것을 두고 기준형을 삼을 거야. 그럼 얘들아, 얘는 밑이 0과 1 사이잖아. 밑이 0과 1 사이니까 이런 그래프라는 걸 해석해야 돼. 아, 감소함수죠. 그러니까요. 넣어야 되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 1번은 로그 3분의 1을 밑을 3분의 1인 걸로 맞춰줬으니까 요 2번하고 요 3번을 좀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 변형을 해보자고. 그럼 2번은 로그 3분의 1의 제곱의 12잖아. 그럼 여기서 이 제곱이 2분의 1로 뛰쳐나오잖아. 그럼 너는 로그 3분의 1의 루트 12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지. 자, 그럼 3번식. 3번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은 볼 것도 없어요. 로그 3분의 1의 3인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럼 마이너스 1이지. 왜? 한 번 더 보여줄게. 3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3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실게요, 얘들아. 로그 3분의 1의 4는 여기 어딘가요? 4를 기준으로 둘게. 여기가 1번. 그리고 로그 3분의 1의 루트 12. 루트 12는 얼마죠? 3점 얼마 얼마예요. 그죠? 왜냐면 16은 안 되고 9보다 컸으니까 루트 12는 3점 얼마 얼마야, 얘들아. 그럼 3점 얼마 얼마는 여기가 3이고 3점 얼마 얼마는 여기니까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야. 그럼 3번은 뭐야? 3일 때잖아. 3번은 3. 돼서? 그러면 대소 비교는 어떻게 돼? 3이 제일 커요. 그 다음 2고요. 그 다음 1입니다. 이렇게. 왜? 위로 올라갈수록 큰 수니까. 그지? 따라서 3번은 마이너스 1이었고 2번은 로그 9분의 1에 12였고 1번은 로그 3분의 1에 4였습니다. 그럼 특징은 뭐예요? 감소함수는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은 값을 갖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5번을 끝으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거예요. 진도 수업을 마무리하는 거죠. 자, 예제 5번 가보실게요.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빼기 1 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래. 얘들아, 역함수의 밑줄 쳐.
역함수의 밑줄 치고 뭐라고 쓰냐면 y는 x대칭이라고 써주세요. y는 x대칭. 그 y는 x대칭은 우리만의 용어로 x랑 y의 자리를 바꾼다 라는 거야. 빨리 써. x는 y 자리를 바꾼다. x, y의 자리를 바꾼다. 그러면요. x, y의 자리부터 바꿔놓고 시작을 하자. 얘들아. y 자리에 x 집어넣고 x 자리에 y 집어넣어서 요렇게 가자. 그럼 이거 함수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왜 이상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는 다 y는의 꼴이잖아. y는 x에 대한 식 이런 꼴이잖아. 우리가 배운 함수는. 얘는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또 변형을 할 겁니다. 그럼 x 플러스 1은 2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 내가 지금 y만 남기고 싶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할까요? 양변에 로그 2를 취해요.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양변에 밑이 2인 로그. 그러면 로그 2의 x 플러스 1은 로그 2의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러면 로그 2의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니까? 왜요 선생님? 로그 2의 2가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y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y는 뭐 한 거야? 마이너스 y를 1로 이항한 거야. 그럼 그 다음 얘를 1로 이항하면 되지.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요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5번에 2번 해봐. 얘들아. 지금 여러분들 그 5번에 1번 정답이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여러분들 책에는 y는 로그 2분의 1에 x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거든? 요 마이너스가 요렇게 얘 지수로 들어온 거야. 알겠지?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5번에 2번 하고서 오늘 진도 수업은 마무리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로그함수 최대 최소 마무리하면서 이제 파트 1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이고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 유형이 로그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보는 문항이잖아. 그럼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에는 얘들아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기. 알겠죠?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최대 최소를 판단을 하실 건데 6번에 1번을 보실게요. 6번에 1번 y는 로그 3에 2x 플러스 1 요건데요. 그게 1보단 크고 4보단 작거나 같다. 그러면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얘예요. 그죠? 그럼 밑이 3이므로 증가 함수라는 것을 눈치채시고 나는 지금 요 형태가 무엇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증가함수니까. 그럼 증가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너의 증가함수는 y축의 형태를 일단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증가함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x가 1일 때, x가 4일 때가 기준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와 x가 4일 때로 요 노란색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얘들아 스팟이 두 개가 뭐야? 1번 스팟과 2번 스팟. 스팟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1번이 최소값이고 최소값은 1번이고요. 최대값은 2번이에요. 왜냐면요. y축을 한번 임의로 그려볼게. y축이 여기 있지. 그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x값이 아니라 함수값. 다시 말해서 y값이고 다시 말해서 y 좌표값을 얘기하는 거야. 이 세 개가 다 같은 뜻이잖아. 그러면 1번의 함수값은 여기니까 최소값. 2번의 함수값은 여기니까 최대값. 이렇게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최대값부터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최대값은 x가 4일 때입니다. 그럼 x가 4일 때의 함수값, 즉 y값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x자리에 4를 집어넣죠. x자리에 4를.
그러면 로그 3의 9가 된다. 4, 2, 8 더하기 1이니까 9예요. 그죠? 그럼 우리 9는 얘들아 3의 제곱이잖아. 걔가 2라고 2. 알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2가 됩니다. x는 4일 때 2입니다. 라고 적어주는 게 더 정확한 표현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최소값이 궁금해요. 그럼 최소값은 x가 몇일 때냐면 x가 1일 때가 최소값입니다. 그럼 x자리에 1을 집어넣으세요. x자리에 1 집어넣게 되면 로그 3에 1 집어넣어서 2 더하기 1이니까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로그 3의 3은 얼마? 그렇죠. 1. 그래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아, 그럼 최소값은 x가 1일 때 1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자, 이번엔 6번에 2번 가보실게요. 6번에 2번 보세요. 어떤 함수냐면 y는 로그 2분의 1에 y는 로그 2분의 1에 x 플러스 1 빼기 2입니다. 그래서 난 너를 0 이상 3 이하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를 주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기 앞서서 밑의 범위를 판단하세요. 근데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어.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또 이렇게 쓰는 거야. 밑이 2분의 1 임으로 감소함수입니다. 그럼 감소함수 그래프 그려보자. 감소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이야. 맞아? 감소함수. 그럼 이제 이거 뭐 상관없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 일단 무시해도 돼. 왜냐면 내가 감소함수 그래프 개형 그려놨고 0부터 3까지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0부터 3까지 이것만 찾으면 되지. 뭐 0이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0부터 3까지라고 하였을 때 형태는 똑같아요. 0일 때 스팟1, 3일 때 스팟1. 그럼 나는 이렇게 두 개, 노란색으로 그려진 그래프. 이쪽에서 그려지든 이쪽에서 그려지든 1번이 최대값일 거고. 그죠? 2번이 최소값일 거예요. 아,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옆에다가 그래프, y축 그려보자. 그럼 내가 지금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건 y값, y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2번보다 위에 있잖아. 맞아? 그래서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럼 최대값부터 가볼게요. 최대값은요 1번 스팟이에요. 1번 스팟. 여기죠. 그죠? 1번 스팟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x가 0일 때가 됩니다. 그럼 x자리에 0 집어넣으세요.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에 1 빼기 2가 되는데 얘가 뭐야 얘? 로그 2분의 1에 1. 얘 뭐야? 야, 진수가 1이면 얘들아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라니까? 밑이 어떤 값이 오더라도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야. 왜냐면 이거랑 똑같은 뜻이 뭐야? a의 0제곱은 1이다 라는 뜻과 똑같잖아. 그럼 얘는 0이에요. 그럼 0 빼기 2를 계산하면 게임 끝나요. 0 빼기 2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였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 스팟은 최소값을 의미하는 친구고요. 이때 최소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가 3일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자리에 3을 집어넣자. 그럼 x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얘들아 로그 2분의 1에 4 빼기 2 이렇게 되겠어. 맞아?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4의 값이 뭔지부터 확인을 하자고. 그쵸? 그러면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제곱인 거 보여? 얘들아 얘는 미시고 얘는 진수라는 걸 알아야 돼. 맞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밑에 지수는 분모로 들어와요. 진수의 지수는 2로 들어와요. 그것이 로그 2의 2의 형태다. 그럼 로그 2의 2는 얼마? 맞아. 로그 2의 2는 1이니까 마이너스 2랑 1이랑 만나서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였어. 마이너스 2 빼기 2였던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야? 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빼기 2. 그렇죠. 마이너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필수예제 7번에 별표 하나. 연달아 저거 다 틀려. 그래서 그 7번의 유형 위쪽에 뭐라고 적어놓냐면 로그 함수의 밑과 진수 범위를
체크한다. 이게 먼저 깔려 있어야 돼. 빨리 적어놔. 7번 유형 위쪽에다가 밑과 진수의 범위를 체크한다. 왜 자꾸 오답 안 고쳐와. 죽을래? 이제 7번에 1번. y는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6x입니다. 그럼 가보실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학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공부한 것만큼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내가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공부한 만큼 점수를 끌어놓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냥 선생님 이거 그냥 한 줄 안 쓰고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거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보여놓고 밑으로 그 흐름을 잡고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틀릴 리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항상 내가 이런 짓을 무조건 쓰라고 하거든? 그럼 이 예제 7번도 그런 짓이 필요한데 어떤 짓이냐? 이거예요. 밑이 이 임으로. 그러니까 지금 7번 문항에서 물어본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해요 라는 얘기거든? 최대, 최소 이거의 확장인데 밑이 이 임으로 증가함수. 그치? 밑이 2니까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라고 적어놓고 그럼 증가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확인을 해보면 얘들아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야. 맞아? 그럼 증가함수 2니까 진수가 크면 클수록 라고 적어놓으라. 그럼 진수가 커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진수가 크면 클수록 함수값도 점점 올라가는 형태니까 이 멘트를 하나만 적어놓으면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 알겠죠? 그럼 보세요. 밑이 이 임으로 증가함수고 진수가 클수록 최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로그 함수의 진수는 얘가 진수잖아요. 그럼 얘가 클수록 최대이고 얘가 작아질수록 최소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fx라고 해볼게. 그럼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2라는 시간이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3이었어. 여기가 2였어. 맞아? 그럼 얘는 2라고 하는 최소값만 갖고 최대값은 죽을 때까지 계속 커져. 맞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 커지는 건 최대를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언제까지 커지는지 모르니까 최대값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의 최소값은 누구야? 여기일 때. 그러면 작을수록 최소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은 fx라고 하는 진수가 2일 때인 거예요. 됐어? 그럼 fx가 2일 때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fx가 누구였는데? 얘 아니야, 얘. 그럼 얘가 2일 때인 거야, 2일 때. 뭔 말인지 알겠어? 요게.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게 선생님, 그럼 저는 2라고 하는 거 구했으니까 답이 얘의 최소값은 2네요. 아니라고요. 내가 구한 지금 2라고 하는 값은 누구야? 진수의 최소값인 거야. 진수의 최소값.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야? 로그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진수의 최소값이 아니라. 그럼 얘의 답은 뭐라고 써? 정답은 최대값은 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왜냐면 진수가 계속 죽을 때까지 커질 거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없고요. 최소값은 있어요. 근데 그때 최소값이 누구냐? 진수가 2일 때인 거야. 그럼 2일 때의 최소값은 로그의 진수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2란 말이에요? 로그 2의 2는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최소값은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멘트를 한 줄만 써줘도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알겠죠?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7번에 2번 한번 해볼게요. 7번에 2번. y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근데 제한된 범위는 0부터 4까지. 이번엔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얘랑은 좀 달라. 그지? 얘는 제한된 범위가 없었어. 그쵸? 이 제한된 범위를 한 번 더 체크하시고 해석한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로그 2분의 1에 블라블라 나와 있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밑이 무엇인지부터 판단을 하자고. 밑이 뭐야? 2분의 1이잖아. 맞지? 그래서 밑이 2분의 1이므로 밑이 2분의 1이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그럼 감소함수는 특징이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이런 게 그래프 개형 아니야? 그럼 감소함수이니까 진수가 작을수록 반대로 쓸까? 진수가 클수록 진수가 커질수록 진수가 클수록 최소값을 가져요. 왜냐면 진수가 이쪽으로 진행 방향을 하면 계속 작아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는 진수가 작아질수록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들아, 지금 저 로그 함수의 진수의 형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였는데 제한된 범위는 0부터 4까지였습니다. 그럼 이걸 또 fx라고 두세요. 맞아요? 그러면 fx가 여기가 되는 거야. fx가 클수록 최소값, fx가 작을수록 최대값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됐어? 자,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였고 fx라고 하는 진수의 형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fx의 그래프. 요거였고 x는 2가 축이었는데 0부터 4까지래요. 0부터 4까지. 그러면 x가 0부터 4까지. 이거야. 얘들아, 2차 함수 그래프는 대칭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부터 0까지 두 칸 갔으면 2부터 4까지 두 칸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진수의 범위는 최대값이 8이에요. 8. 맞아요? 최소값은 x자리에 0 집어넣거나 4 집어넣거나 똑같아요. 0 집어넣어서 4. 이게 진수야. 진수의 범위가 나왔어. 맞아? 그럼 진수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진수가 클수록 최대값이란 얘기는 진수가 8일 때 저 로그 함수가 최소값을 가져요.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진수가 작을수록이라고 했으니까 진수의 작은 값은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너의 정답 쓸게요. 최대값은 진수가 4일 때, 제일 작을 때, 진수가 4일 때 최대값이니까 로그 2분의 1의 4의 값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진수 조건을 확인했고 저 로그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진수가 클수록 최소값이니까 로그 2분의 1의 8일 때 이게 뭐라고? 최소값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답만 내면 되지. 로그 2분의 1의 4는 얘들아 마이너스 2라는 게 이제 단번에 나와야 돼. 4는 2의 제곱이고 2분의 1의 마이너스 1 지수가 뛰쳐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바로 나와야 돼요. 얘 마이너스 2요. 자, 로그 2분의 1의 8이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 3이라고 단번에 나와야 돼.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하자.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80페이지에 필수 예제 8번에 별표 3개 치시고 요거를 끝으로 오늘은 유형풀이만 이렇게 정리하고서 다음 주에 로그 함수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죠? 8번까지 설명하고 얘들아 너네 뭐 문제를 풀고 나한테 채점을 뭘 받냐면 6-1번, 7-1번, 8-1번 이렇게 1번 애기 문제만 풀고서 선생님이랑 따로 채점할 거예요. 알겠죠? 자, 필수 예제 1번으로 칠판 한번 지우고 가자. 8번에 1번 보시자. 자, x가 1 이상 8 이하일 때 y는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 플러스 2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생긴 유형은 반드시 어떻게 푸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유형의 정의부터 말을 해볼게. 이렇게 생긴 유형의 정의는 로그가 반복되는 형태야. 로그 2의 x가 반복되고 있지. 2번. 그럼 이럴 때는 로그의 값이 반복되는 형태일 때에는 반복되는 로그를 반드시 치환해서 문제를 풉니다. 알겠어요? 로그 2의 x가 반복됐고 로그 2의 x가 반복됐기 때문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 놓고 문제를 푼다. 이게 약속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이 나오면 뭐 2차 함수 유형이 나오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구한다라고 공부를 했던 것처럼 로그식이 반복되는 로그 함수의 형태는 반드시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이제 치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랑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치환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뀐 문자에 대해 적용되는 범위가 중요해요. 그걸 변역이라고 하거든. 변한 범위야. 선생님 변역이 뭐예요? 변역이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x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를 1부터 8까지라고 줬지. 그럼 내가 이 문자로 나와 있는 함수를 t로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라고 내가 바꿨어. 변수가 그럼 y랑 t로만 이루어져 있는 변수야. 맞아? 그런데 y랑 t로만 나와 있는 변수인데 여기에 생뚱맞게 x라는 범위를 줘버려. 그럼 이거는 변수가 t인 함수인데 변수를 x로 데리고 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다른 상황인 거야. 얘는 이게 y축이고 얘가 t축인 거고 요 상황은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인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둘이 다른데 변수가 다른데 1부터 8까지라는 걸 읽을 수 있어 없어? 읽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t로 치환했을 때에는 t의 범위가 와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걸 변역이라고 해. 그러면 내가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했을 때 x라고 하는 변수에 제한된 범위는 이거였습니다. 이 변수에 대한 범위를 적용해서 t라고 하는 변수의 범위가 여기에 와야 된다 요 소린 거야. 그럼 가볼게. 얘는 그래프가 얘가 t축이 되고요. 얘가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로그 2의 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 이거야. t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함수야. 그럼 x는 1부터 8까지라고 그랬잖아. 그럼 x는 1부터 8까지. 여기야. 즉, 요 스팟부터 여기 스팟까지. 이 두 개의 점을 연결한 요 부분의 그래프만 읽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t라고 하는 범위는 0부터 8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인 3까지 되겠다. 아, 그럼 t는 x가 1부터 8까지인 범위 안에서는 0부터 3까지의 범위가 되는 거구나. 요렇게 변역을 구해놔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이거 언제 했냐면 수상에서 했어요. 수상에서 치환해서 공통된 범위에 대한 변역을 찾는 거 수상에서 했습니다. 자, 그럼 나는 t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찾았어. t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범위는 0부터 3까지로 바뀌어요. 0부터 3까지. 됐어? 이 변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y값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냥 x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은 변수 자체가 다르니까 적용되는 범위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얘는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것처럼 그래프를 다시 그리자면 너가 이제 t축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입력하는 변수가 t로 바뀌었잖아.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y가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는 t-1의 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얘 그래프 개형은 1,1이 꼭지점의 좌표고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0부터 3까지래요. 0부터 t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돼. 그럼 0부터 3까지도 달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들아 0까지는 한 칸이야. 그럼 3까지는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이야. 그러니까 더 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스팟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기준이 되는 스팟이 3개가 보여요. 그럼 나는 하얀색 그래프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요 빨강색 그래프만 보시면 되는 건데 1번 스팟, 2번 스팟, 3번 스팟 중에서 최소값은 누구야? 1, 2, 3번 중에 최소를 나타내는 점은 누구야? 그렇지. 2번이죠. 왜요? 얘가 제일 아래에 있잖아요. 얘가 제일 아래에. 그러니까 2번이 최소예요. 2번이 최소. 그럼 1번하고 3번 중에서 최대는 누구야? 그렇죠. 3번이죠. 왜? 1번보다 3번이 더 위에 있다니까? 그럼 3번이 최대값이야. 3번이 최대값. 그럼 게임 끝났어. 제한된 범위 안에서 y라고 하는 저 로그 함수가 반복된 함수, 로그 값이 반복된 함수의 최소값은 2번이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1일 때 1이라고 하는 함수값 가져요. 그래서 최소값 1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최대값은요.
t가 3일 때입니다. 그래서 t 자리에 3을 집어넣어서 3 집어넣으면 얼마야? 2제곱 4 더하기 1, 5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최대최소를 다음처럼 찾을 수 있더라. 계속 강조할게, 얘들아. 치환을 그냥 막 해놓고 t로 치환해놓고 x 범위 읽으면 안 돼요. 문자를 바꾸면 그 문자에 해당되는 범위를 다시 적용을 시켜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 8번에 2번 가보실게요. 8번에 2번 별표 3개. 그 수학이라는 과목은 뭐 다른 과목도 동일한 부분이 있겠지만 수학은 얘들아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편협한 범위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암기 과목 이런 거를 제외하고 수학은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나와. 이거 지금 바꾸는 거 언제 한 거야?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한 거야. 맞지? 이거 변역 구하는 거 언제 한 거야? 이거 변역 구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수1에 로그 함수를 배우고 있지만 로그 함수 문제를 풀 때에 그 전에 후행 과정들에 대한 문항도 충분히 섞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8번에 2번을 별표치라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맨날 안 나온다 그래. 맨날 모르겠다 그래. 선생님 저는 치환도 해봤고 변역도 구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로그 함수로만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8번에 2번 내가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 x가 1보다 클 때 y는 로그 5의 x 더하기 로그 x의 625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일단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로그 5의 x를 치환하려고 했는데 로그 x의 625가 걸려. 그래서 로그 x의 625부터 좀 바꿔보자. 그럼 로그 x의 5의 4제곱이냐? 그럼 얘는 지금 4 곱하기 로그 x의 5 아니냐? 그럼 잘 봐. 주어진 함수식은 y는 로그 5의 x 더하기 4 로그 x의 5예요. 맞아요? 이거랑 이게 너희들은 역수라는 걸 알아야 돼. 역수이고 모두 양수라는 걸 알아야 돼. 왜 양수예요, 선생님? x가 1보다 크다며. 맞아? x가 1보다 크다며. 야, 그럼 게임 끝났어. 봐봐. 두 항목이 역수이고 양수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산술기하예요. 산술기하. 수능 볼 때까지 산술기하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 수능 볼 때까지. 근데 산술기하는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거잖아요. 안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계속 후행 과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복귀하고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을 어떻게? 로그 5의 x 플러스 4 로그 x의 5라고 하는 산술평균은 루트 얘 2까지 쓸게. 2분의 루트 두 항목의 곱라니까요. 야,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 진수랑 및 약분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루트 4거든요? 얘 2죠. 그럼 여기 곱하기 2 한 거랑 얘랑 뭐예요? 맞나요? 그럼 최소값 얼마야? 4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2니까요. 얘는 그럼 항상 4 이상. 근데 얘 절대 부등식 아니야? 절대 부등식은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두 항목이 같을 때 성립해요. 즉 로그 5의 x의 제곱이 4일 때 성립한다. 그럼 로그 5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그런데 x가 1보다 크다며. 그럼 양수만 되는 거니까 2만 되겠습니다. 그럼 x는 얼마야? 25일 때. x가 25일 때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것까지 적용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지금 아직 함수 그래프랑 이런 게 정리가 안 돼서 뒤에 로그 함수 활용은 오늘 못 나갈 것 같고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말한 애기 문제 1번들 있죠? 1번들 풀면서 위에 풀이했던 부분이랑 1번이랑 같이 적용해서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테스트 마무리 하세요. 풀어보신 다음에 테스트 마무리.